제가 작년이었던가 언제 현기 스님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기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현기 스님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현기 스님. 현기? 예, 현기, 현자 기자. 사람 이름이래요? 예, 예. 그 저기 진정한 수행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한때 최근에 밖에서 법문을 잘 안 하시다가 뭐 초청을 받아서 밖에서 법문하신 경우가 드러나면서 또 한겨레 신문에 조현 기자인가 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유튜브에 막 올라오면서 이름이 알려진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방문자가 아주 많아지게 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현기 스님 찾길래 제가 한번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놀기 겸해서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딱히 가서 물어볼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현기 스님 법문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뭐라고 그랬는지 이제 가는 차 속에서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지 쌓는 거예요. 자지. 욕도 아니고 뭔 스님이 말이 자지 쌓는. 그래서 자지라는 말이 딱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지라는 말, 옳다구나 됐다. 이제 자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가니까 성기 스님 계시는 곳이 상무주함이에요. 상무주함이 있는 거 보니까 어디 하무주함도 있고 중무주함도 있고 어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상무주함,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무주함이에요. 상무주함, 제일 위에 있는 무주함이에요. 무주함.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삼배를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야 뭐 대답이 나올 테니까. 자지와 무주는 하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따로의 경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즉, 자지와 무주는 하나의 경험에 대한 두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따로따로의 무주라는 경험 따로, 자지라는 경험이 따로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지가 뭐 한자로 어떤 자지? 스스로 자자에다가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자지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알진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경험되는 예. 앞에 그 말을 한자로는 자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혼자 공부했고 혼자 하다 보니까 한자 한문밖에 몰라요. 일상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같은 경험이죠. 말이 다를 뿐이지. 네. 말이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로부터 시작이 뭐로부터든 하여튼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될 테니까, 대화하지 않고서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대화 시작돼야 되니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자, 자지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 알지자니까 스스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디라는 경험이요. 니까야 불교로 이야기하면 삿디라고 하는 이게 자지예요. 우보고사의 표현을 하면 그냥 경험되는,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게 자지예요. 그럼 무주라는 것은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했다시피 알아지는 내용에 머금이 없는 그냥 순간순간의 경험일 뿐인, 요게 무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지라는 경험과 무주라는 경험은 하나의 경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인가? 아니면은 자지라는 경험 따로 있고 무주라는 경험 따로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질문하는 과정에서 막 이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시고만 가버리시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한 30분인가 앉아 있었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또 와서 또 이야기가 또 파탄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시 이제 인사를 하고 보시하고 내려왔지. 이제 뭐 더 이상 이야기 나도 할 거 없고 뭐 그분도 이제 뭐 파탄 났으니까. 하여튼 이제 그 중에 자지와 무주라는, 자지 스스로 알아진다는 거고, 무주는 뭐예요? 그냥 경험되는, 무주는 경험되는 그대로 뒷부분이 무주고 앞부분이
자지예요. 뒷부분이 무주예요. 근데 이거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냥 경험은 스스로 알아진다는 것이 주체가 없어요. 주체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지는 스스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없다는 경험이야. 응? 무주라는 것은 경험에 머물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는 거야. 상이 없다는 거야. 요게 무주야. 근데 요거는 앞에 사띠라는 경험과 뒤에 무주라는 것은 빠냐라는 거죠. 어? 이게 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지혜, 무주의 자각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현상이야. 그래서 요런 경험은, 도라는 경험을 사띠 빠냐라고 그래. 빨리어로는 니까야 불교에 사띠 빠냐라고 그래. 그럼 굳이 형귀 스님이 말씀하시는 자지와 무주라는 것은 바로 사띠 빠냐의 무주는 빠냐적인 부분이고 지혜적인 부분이고, 자지는 사띠라고 하는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두 개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설명일 뿐이야. 가령 중도를 8가지로 설명한 것이 8정도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8개의 경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의 경험을 8가지 측면으로 설명한 것일 뿐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의 이해가 어떤지, 경험적인 이해가 어떤지가 나오는 말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바로 이 자지와 무주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표현되나, 또는 사띠 빠냐라고 표현되나, 그냥 경험되는 경험 그대로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아침에 무주라고 하는 거나 감각이라고 하는 거나 전부 다 어떤 같은 경험에 대한 다른 설명들일 뿐이죠. 이런 설명이고 저런 설명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지만을 이야기를 하면은 무주가 안 될 수가 있고, 무주만을 이야기하면은 자지가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보고사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그냥과 그대로를 항상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붙이나 안 붙이나 이해되는 사람이야 무주라고 한마디 해도 될 거고, 사띠라 한마디 해도 되겠지요. 자지라고 한마디 해도 되겠지요. 응? 자,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가령 수 없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오해가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까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불생만을 이야기하면은 불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불멸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무생법인. 법은 무생법인이다. 일어남이 없다, 발생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생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당연히 불멸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생이라는 말만으로 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불멸까지도 같이 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생만을 이야기하면은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불멸까지 이야기를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정반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생만을 이야기하면 더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불생 불멸이라고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일 불이도 떼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떼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금방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더 큰 오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놔도 오해가 있는데 떼놓으면 더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더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일 불이라고. 그래서 형귀 스님의 그 말씀도 자지와 무주를 동시에 말씀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자지만을 말씀하시는가 무주만을 말씀하시면은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주암 그렇지 자지 무주암이라고 안 그랬으니. 그래서 자주와 무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나니까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 경험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험을 그러니까 가령 묻는 사람에게 맞춰서 말이 나와야지 말하는 사람에 맞추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물으러 온 사람이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묻는 사람의 용어와 묻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언어와 맞지 않으면은 이건 대화할 놈이 아니야. 이 온갖 썩은 물이 머리에 꽉 찬 놈이야. 자기 언어라도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들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만 나오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냥 듣고 가만히 있든가.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이런데요. 이런 말 붙으면은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이 상판 무식해서 그런 용어 하나도 없고 쌍소리만 나와도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그냥 쌍소리로 이야기해주고 쌍소리를 깨주고 아주 전문 지식인들이 와서 온갖 지식의 말을 하면은 그 지식의 말을 써서 그 지식대로가 아니라고 깨주는 거고 의사가 오면 의학 용어로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깨주는 거고 물리학자가 오면 물리학 용어로서 그 사람이 쓰는 용어 그대로 그 용어로서 그 사람을 깨주는 거지. 확정된 용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확정된 내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혼자 공부해나가니까 토론 문화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 어쨌든 이제 그분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분은 대화를 녹음도 못하게 하고, 공유도 못하게 처음부터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취지에 맞으니까 제가 뭘 물었다는 거 정도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말은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말 따로따로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이해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재미난 일화로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수행자가 박사도 물리치고 의사도 물리치고 다 물리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리친다는 게 뭐 따로 있나요? 실제 경험이 어떠한가요? 라고 하는 단지 그 반문이 물리치는 거예요. 당신 말을 당신 말대로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반문이 그걸 파사한 거예요. 어제 가고 난 뒤 언어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문을 가져와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나라는 5가지 시까지도 하고 8가지 시까지 나라마다 다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실제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무지개가 5가지 시까지도 하고 어떤 나라 8가지 시까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자지무주라든지 이 직진심 견성성불 동의 반복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어떻게 보사님은 구별을 합니까? 그건요? 예를 들면 이 조사가 있다든지 하면은 예를 들면 직지를 해야 견성이 된다 이런 게 있고 직지가 견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에 보면 그런 게 거의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자, 그거는 분별이 아니라 그냥 사실 경험에서 자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냐? 아니라 그냥 감이 딱 잡혀요. 그냥 들으면 감이 딱 잡혀요. 자명하지 않으면은 전부 해석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해야만 이거 된다. 이거. 그래요. 그런데 사실 경험, 자, 이제 우리가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말이 어디에 붙여진 말인지를 알아요. 즉, 말이라는 것이 어디에 붙여지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요. 즉, 사실에는 말이 붙여질 수가 없어요. 왜? 사실에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겠어요? 여기 대해서 이걸 컵이라고 붙인다는 것은 이게 확정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만약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름이
것이 분명하면은 여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붙일 때가 있어야 되는데 붙일 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분명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아는 거죠. 착각이죠. 그러니까 착각에만 이름이 붙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상에만 이름이 붙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이 아닌 경험에 대해서는 이름이 붙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 저런 것은 전부 다 이름이잖아요. 이름으로 불려지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사실 경험이 분명하면 사실을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로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감 있다고 해요. 아,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한다는 감 있다고 해요. 전문 용어 하나도 몰라도 벌써 뭔가 규정적인 표현은 내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라도 그것이 규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맥락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상하다. 이건 고정되어 있는 무주가 아닌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딱 뭐가 이상하다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다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현명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현미경 몇 배로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100배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 지금 당신이 확인한 때 쓰던 현미경이 몇 배율이요? 그럼 100배율이다, 1000배율이다 그러면 만약 만배율이라는 현미경이 있어서 만약 그걸로 보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게 보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본 경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그럼 그 전에 1000배율의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 100배율의 현미경은 경험이 있죠? 그럼 경험이 있지. 그때는 그렇게 보였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요? 당연히 그렇게 안 보였겠죠? 제가 현미경을 보나 안 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그렇게 안 보였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것도 만배율이 되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배율이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죠? 단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한테 가서 왜 대화가 안 되느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갖다 단시간에 그렇게 공부할 수도 없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하고 대화하면 의료 지식을 많이 알아야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문가하고 대화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언제 공부를 해가지고 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의사 만나면 의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물리학자 만나면 물리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만능 박사가 돼야 되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전문 지식,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반문이 법문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자기는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이런 발견을 했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고 와 당신 대단하 이런 소리만 들었지. 야 나는 이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이런 얘기만 들은 거야. 그렇지 그냥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그것도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그 발견을 가지고 다시 그렇다라고 자기가 발견한 듯이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봐요. 전문 지식 전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 사람은 이런 말에 쇼크를 먹는 거예요. 이런 말에 그 사람은 말문이 꽉 막혀 버리는 거야. 진정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야,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물리학자여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어? 선생님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우보고사는 그런 대화를 하는 거지. 어? 전문 지식을 전문 지식으로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초짜들은 그런 게 자연스럽게 안 돼. 그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 그런 경험만 있으면은, 깨달으면, 자, 그런 경험이, 우리가 수행이라는 경험이 언제나 바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그 이전에 그런 지식들이, 수행과 관련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그런 거예요. 만약 지식이 많았다면 그것 다시 또 지식으로 규정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점검을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지도법사가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이해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떠면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다면은 그럼 다시 또 똑같은 악순환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있는 날 저녁에 이제 이 떼자니아 사회도 그때 떼자니아 사회도 미얀마의 세운민센터에 법사를 모셔놓고 했을 그때였고 제가 그런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저녁마다 이런 수행 점검의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때 대화에서 제가 그런 물었어요. 아, 오늘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응? 이런 경험이 당신이 말한 자동화된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 아니냐. 응?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통과.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다라고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하지 않다. 대부분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뭐 어차피 저는 확인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렇다라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에요. 예. 사실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표정, 손짓, 몸짓, 대화는 그렇게 다 그러니까 보임이 대화고 들림이 대화고 느끼짐이 대화고 알아짐이 대화예요. 실제로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화가 그것은 대화가 아니죠. 그냥 각자 자기 생각 노름이야. 각자 생각 노름이야. 진정한 대화는 우리가 도라고 이름하는 그 들림이라는 경험 이게 대화고 보임이라는 경험 이게 대화예요. 그게 바로 인연 생이니까 인과 연의 생이니까 이게 인과 연의 대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을 이야기하면은 인만의 이야기예요. 인만의 이야기예요. 연이 전혀 관계없는 인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드러난 풍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풍김이라는 건 좀 근데 오해의 소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한 것 같다 상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또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렇게 알아지긴 했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이제 풍김이라는 것이 또 뭔가? 풍김이라는 것은 풍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그 인식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즉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풍긴다라고 하는 그것의 실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 풍긴다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풍긴다는 것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차이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내용의 인식이 아니라 차이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의 틀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풍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풍기는데 뭘 풍겨? 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풍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규정은
뭘 풍기면은 뭘 이야기해야 돼요. 뭘 풍긴다는 거예요. 뭘 풍긴다. 자, 그래서 가령 의사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은 통상의 사람들과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가령 제가 여기 물혹을 이게 째고 짰을 때의 의사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 대부분 막 고함을 지른다든가 아프다고 막 몸을 막 이러는데 가만히 있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실험 소리도 내질 않아. 응? 뭐가 달라? 야, 이 새끼는 참을성 진짜 좋네. 이런 것은 뭐예요? 참을성이 좋다던가 보다는 우선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반응하고 다른 사람 일반 환자들 다른 사람 많은 환자들이 반응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뭔가 다르게 느껴져. 그런데 뭔가를 확정할 수는 없어. 구체화할 수는 없어. 자,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박사님 표현과 전부 다 같이 한다는 표현이 해석하면 됩니다. 말하는 게 다 같이 않다.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법담이란 전부 다 그런 말들이, 전부 맥락은 그런 말들이, 결국에는 규정을 깨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로서 이해하면은 또 다른 방식이 오는 거예요. 역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냥 표현일 뿐이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중론도 마지막 26, 27장을 가면은 12연기와 사견이라고 하는 성문의 법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 이제 초기 불전으로 넘어와서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과 실제 경험의 차이가 뭔가? 그래서 말이라는 그걸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은 실제 어떤 경험을 표현하는 말인가, 요렇게 이제 이해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로서 경험을 규정하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또는 경전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말을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은 말로서 경험을 이해하거나 규정하는, 그러나 우리가 수행자들이 하는 경전 공부는 경험으로 말을 이해하는, 자,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전도를 바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서, 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리키는 경험, 사실이 뭔가, 어떤 경험에 대한 표현인가, 이렇게 관심이 되돌아질 때 이제 진정한 대화가 있게 되고, 그래야 법담이다 라고 이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한 모든 말들이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말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그건 하나만 하는 말이었다, 이런 말도 아닌 거예요. 하여튼 계속해서 뭔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말은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라도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손가락이니까 이렇게 가리킨들, 저렇게 가리킨들, 손가락일 뿐이다, 이런 말은, 이런 것은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리킬 때를 가리키는 거지. 이건 어차피 손가락이니까 이렇게 가리키든 저렇게 가리키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